동산 물권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론보다 우리 법 규정이 너무나 쉽게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조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조, 민법 188조에는요.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그 다음에 간이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1항부터 하도록 할게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는 뭐죠? 점유를 이전시키는 걸 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총 4가지예요, 4가지. 총 물권 변동의 유형은 4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 유형인 현실의 인도라고 합니다. 현실 인도. 첫 번째 유형입니다. 현실 인도.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A가 양도인이고요. B가 양수인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 물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물건의 위치. 처음에는 양도인한테 있었습니다. 양도인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하게 되면 뾰로롱 하고 넘어가서 이렇게 양수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로 실제로 물건이 이전됐다. 이걸 바로 현실의 인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산 물건이 변동됐어요. 자, 그 다음에 2항, 188조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인도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인 간이인도라고 용어를 씁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이 차이예요. 간이 인도는 요 2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A와 B가 있는데 A는 양도인, B는 양수인입니다. 자, 이 위치를 파악을 해보세요. 이미 양도인한테 물건이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자, 뭐 빌려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우리 물건이 B한테 있으면 자, 현실이 인도할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뭐 물건 변동을 하기로 한다라는 합의만 있으면은 실제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 있는 물건을 우리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이 원래 여기 있었어요. 나중에도 여기 있겠죠. 이게 바로 간이 인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볼까요? 민법 189조. 여기는 이름이 여기 조문에 나와 있네요.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점유를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인데 이것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A한테 물건이 있습니다. 양도인한테 물건이 있어요. 자, 근데 B한테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 물권 변동이 이런 물건을 이전시키는데 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예컨대 자, A가 지금 물건 동산의 주인입니다. 소유권자예요. 자, 근데 B한테 팔 겁니다. 판과 동시에 매도하는 동시에 계속 빌려서 쓰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권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판 이후에는 내가 빌린 사람으로서 뭐 임차인이라든지 이런 빌린 사람으로서 계속 점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B는 주인은 됐어요. 하지만 물건은 이미 빌려준 상태죠. 받았다가 빌려줄 필요 없죠. 계속 빌려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A한테 있었고요. 나중에도 A한테 계속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자는 A에서 B로 변동된 겁니다. 이걸 바로 점유개정이라고 얘기해요. 보면은 우리 A가 우리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B가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를 매개로 해서 점유를 계속하는 방법을 이어나가는 게 바로 점유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